네, 자, 지난 시간 이론 시험에 이어서 실무 시험, 자, 문제 1, 2, 4번, 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백데이터, 요거는 제가 이론 시험에 같이 올려놨습니다. 수험번호 1, 2, 1, 5개, 2번. 여러분 이름 설치 눌러주시고,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고요. 감독권 확인 번호는 1220번, 1220, 수원산업주식회사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이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1번 3월 20일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300주, 자, 한 주당 15,000원의 취득, 모두 17,000원에 처분했습니다. 주식회사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또 여유자금 있으면 사들일 수 있습니다. 자,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수령하였다. 단 처분일 현재 자기 주식 처분 손익 잔액을 조회하여 반영할 것. 자, 자기 주식은 지금 15,000원에 사서 17,000원에 팔았으니까 한 주당 2,000원씩 이익 받는데, 그 전에 혹시 요 자기 주식 관련해서 손실이 있다, 처분 손실이 있다 하면 그거를 차감하고 나머지만 처분 이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 자, 처분일 현재라 그랬으니까 3월 20일. 자, 3월 20일 조회했더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여기 차변에 잔액이 3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익 받지만 그 전에 손해본 게 있으니까 이거 퉁치고 나머지만 이익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 보통 예금 계좌로 들어온 돈 얼마냐? 300주 곱하기 17,000원 곱하기 300주. 그러면 얼마예요? 곱하기 하면 510만 원.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 510만 원 되고, 자, 그리고 자기 주식 처음에 15,000원 주고 샀었습니다. 그럼 450만 원 되겠죠? 자기 주식은 팔았으니까 없어지겠죠? 자기 주식 450만 원.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던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요거를 없애줍니다. 대변으로 와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 얼마였어요? 30만 원. 자, 그러면 510만 원에서 요거 빼면 480만 원 빼면 나머지 30만 원이죠? 요거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는 겁니다. 30만 원. 그러면 요 처분 손실은 차변에 있던 잔액하고 퉁쳐서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요거 없애고 나머지 이제 추가로 장비에 요게 남아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3월 31일 액면가액 1억 원, 만기 5년인 사채를 1억 200만 원에 발행. 비싸게 발행했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자,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사채 발행 초과금, 할증 발행 차금됩니다. 요게 보통 일반적인 거는 할인 발행하죠? 요거는 할증 발행입니다. 그래서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자,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자, 얼마예요? 1억 200만 원. 자, 그리고 사채, 비유동 부채죠? 사채는 액면가액, 장부에는 1억 원. 그리고 200만 원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조금 헷갈리네. 자, 200만 원. 예. 이렇게 해서 할증 발행한 경우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할인 발행입니다. 자, 뭐 시험 문제는 이러니까 뭐 이렇게 해야죠. 자, 됐고요. 그다음 3번 문제. 자, 4월 30일, 다음은 4월 급여 내역으로서 급여 지급일은 4월 30일이며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단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자, 여기 보시면 눈여겨봐야 될 게 영업부, 제조부, 박유미, 이옥섭이 있고 총 급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등 공제합계, 이건 예수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지급한 금액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급여 해서
따로따로 적어야 됩니다. 영업부는 판매비와 관리비. 자, 240만 원. 자, 그 다음 급여. 자, 요거는 제조 원가가 되죠. 210만 원. 자,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대변에 요 공제한 거 회사에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대신 납부하죠. 예수금 두 개 합쳐서 46만 4,230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겠죠. 403만 5,770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자, 5월 13일 주식회사 진화로부터 외상 매출금 5천만 원을 조기 회수함에 따라 제품 매출 할인율 1%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의 1%니까 얼마예요? 50만 원.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일단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 51% 빼야죠. 5천만 원에서 1% 빼면 4,9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예, 4,950만 원. 자, 근데 외상매출금은 어쨌거나 5천만 원 수금한 거예요. 그래서 장부상으로 외상매출금 5천만 원. 자, 이건 거래처 입력해야죠. 주식회사, 예, 주식회사 진화, 예,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50만 원은 자 할인해 준 겁니다. 매출 할인. 자, 요거 406번 쓸 건데 이따 검색해서 보여줄게요. 매출 할인 50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5번 문제. 자, 8월 25일 2022년 제1기 확정 신고 기간이 부가가치세 미납세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미지급 세금으로 이미 처리가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납부 지연 가산세에서 20만 원 요거 합쳐가지고 그러면 520만 원을 법인카드, 국민카드로 납부했습니다. 국세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 세금 내는데 카드 수수료 빼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요 수수료는 결제 금액이 2%가 된다. 그럼 결제 금액은 요거 두 개죠. 520만 원의 2%입니다. 520만 원 두 개 더한 거 곱하기 0.02 이러면 얼마 나와요? 계산기 여러분들 해보면 10만 4천 원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단 미지급 카드 대금은 요 카드로 결제한 거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가산세는 어디에요? 요 납부지원 가산세 20만 원은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로 그리고 요 카드 수수료 10만 4천 원은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하시오. 좀 복잡하죠? 이거 뭐 수능 문제도 아니고 지문은 엄청 길어가지고 자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미납세금, 요 미지급 세금 납부한 거예요. 카드로 결제해 줬으니까 그러면 미지급 세금은 부채입니다. 없어지니까 차변으로 와서 자 미지급 세금 자 500만 원 그 다음 가산세는 아까 뭘로 처리한다? 세금과 공과로 판매비와 관리비 세금과 공과금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자 얼마요? 가산세 20만 원. 자, 그 다음 수수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죠? 어디 있니? 예, 수수료 비용으로. 자, 우리가 계산한 거 10만 4천 원. 수수료 비용. 자, 요것도 판매비와 관리비로 여기. 자, 금액 10만 4천 원. 자, 전부 다 해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 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미지급금.
전부 다 더하면 530만 4천 원. 예, 맞죠? 530만 4천 원. 이거 거래처 입력해야죠. 카드회사. 어디에요? 국민카드.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뭐 나는 알겠다 이거는 그러면 매입 수준표로 가서 건너뛰어서 공부하시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력은. 자, 우선 자, 날짜 1번부터 3월 20일 0320 차변. 자, 보통 예금 103번이죠. 자, 금액 차변에 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510만 원 5100 플러스 키. 자, 그다음 대변 자기 주식 자기 주 치면 자, 자기 주식 예, 383번. 자, 금액 450만 원 4500 플러스 키. 자, 또 대변 자기 주 치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예, 390번. 자, 30만 원이죠. 됐고요. 또 대변 자기 주 치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예, 3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됐고요. 자, 그다음 2번 3월 31일입니다. 자, 차변 보통예금 103번이고요. 자, 차변에 1억 200만 원 됐고, 그다음 대변 사채 예, 됐고요. 자, 사채 1억 원. 예. 그다음 또 대변 사채 할까지만 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예, 200만 원 들어갔죠. 예, 됐고요. 자, 그다음 3번 4월 30일입니다. 0430. 자, 차변 급여 치면 여러 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우선 영업부 판매비 관리비 800번대죠. 예, 맨 밑에 있는 거. 자, 금액 240만 원. 자, 그다음 또 차변 급여 501번 아닐까 싶은데 예, 503번이구나. 제조원가 503번. 자, 금액 210만 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 대변 예수금 예수 치면 예, 예수금 자, 46만 4,230원 됐고요. 자, 또 대변 보통 예금 103번이죠. 그러면 403만 5,770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됐고. 그다음 4번 5월 13일이죠. 5월 13일 앞에서부터 0513 이러니. 예. 자, 4월 여기서부터 안 바뀌는구나. 05 예, 13 예, 차변 보통예금 103번. 자, 4,950만 원, 4,950만 원. 자, 또 차변 매출 할인, 매출 할 치면 예, 매출 할인 지금 제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제품 매출 관련 매출 할인 406번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자, 금액은 50만 원 됐습니다. 그다음 대변 외상 매출금 108번 거래처 진화 예, 이렇게 해주면 예, 금액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5번 8월입니다. 0825 자, 차변 미지급 세금 미지급 치면 미지급 세금 그 밑에 두 번째 있죠. 자, 차변에 500만 원. 그다음 또 차변 자, 세금과 치고 세금과 공과 중에 판 800번대 자, 금액 20만 원 됐고요. 또 차변 수수료 비용 수수료 치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판매 관리비 예, 831번 자, 됐습니다. 금액 10만 4천 원 됐고요. 대변 미지급 치면 예, 미지급금 거래처
국민카드죠. 530만 4천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됐고요. 자, 그 다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이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1번. 1월 23일 전기에 당사가 주식회사 유진물산에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 공급가액 500만 원, 세액 50만 원에 관한 공급 계약이 해제가 되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수정세금계산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유진물산에 자, 계약해서 관한 공급 계약이 해제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가 봐요. 그러면 요거를 똑같이 공급할 때처럼 분계는 합니다. 하고 나서 앞에 마이너스 자를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요거 외상으로 우리가 공급을 했던 겁니다. 외상 매출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분계를 해주는데 과세 매출입니다. 자, 특이사항 뭐 카드나 현금영수증 이런 거 없죠. 그러면 11번 과세 매출 유형이고요. 자, 공급가액 판매한 것처럼 똑같이 하라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해서 퉁치면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500만 원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500만 원. 부가세 마이너스 5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유진물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죠. 수정이지만 분계는 혼합. 그리고 판매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대변에 제품 매출 마이너스 500만 원. 그리고 부가세도 있었죠. 자,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50만 원. 그리고 외상으로 팔았던 겁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550만 원 하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2월 1일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처 주식회사 기대로부터 업무용 승용차. 근데 요거를 잘 봐야 돼요. 990cc. 그 모닝 같은 작은 경차입니다. 1000cc 이하면 매입세에 공제 받을 수 있죠. 보통 시험 문제는 매입세 공제 못 받는 불공으로 처리하는데 이거는 됩니다. 그러니까 과세 매입이 되겠습니다. 중고로 구입한 거니까.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럼 미지급금 처리죠. 다음이 자,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자 요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 매입 몇 번이죠? 51번. 51 과세 매입이고요. 자, 공급가액은 자, 이 계산서 봐야 되겠네. 금액이 안 나와 있네. 예, 여기 있네.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 그리고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이 되고요. 자, 그래서 공급가액은 10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100만 원. 100만 원. 이거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기대. 전자는 없고요. 분계는 혼합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예. 차량 운반구 1000만 원. 그리고 세금 부가세도 좋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100만 원. 자,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금 해서 1100만 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10월 24일 정상적인 구매 확인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요게 떴다. 그러면 영세, 확실하게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수출이죠. 수출인데 간접 수출입니다.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상도무역에 제품을 납품한 겁니다. 그럼 상도무역이 해외에 수출하겠죠. 우리는 간접 수출한 거요. 또 마찬가지 영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죠? 계산서 보니까 상도무역, 자, 여기 보니까 있고 3천만 원의 부가세 0% 0원, 그리고 외상으로 판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 처리하면 되겠죠. 자, 영세 매출 유형이 매출 유형 중에 12번 영세 매출 유형이죠. 공급가액 아까 전자세금회사에서 있던 거 얼마예요? 3천만 원. 자, 영세니까 부가세는 0원이고요. 거래처는 상도무역이 한 겁니다. 그리고 전자 있죠? 예, 그래서 여 분계는 혼합. 자, 그리고 제품을 팔았습니다.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대변에 제품 매출 금액 3천만 원. 부가세는 없죠. 그리고 차변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3천만 원에, 자, 그리고 영세율 구분 그 클릭해보면 여러 가지 뜹니다. 그 중에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요거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3번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직접 수출은 1번 선택하면 되고요. 자, 이거 이따 같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4월 1일) 판매한 제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장수운송에 운반비를 현금 지급입니다.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얼마인지 몰라요. 자, 여기 보시면 금액 50만 원, 부가세 5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유형을 뭘로 해야 될까요? 현금 영수증이에요. 자, 현금 영수증을 받고 우리가 뭐예요? 운반비를 지급한 거죠. 그럼 매입 유형에 들어가고 현금 과세, 부가세 있어요. 현금 과세 매입이 되는 겁니다. 현과 매입. 그래서 유형은 현과 매입 61번. 61. 현금 영수증 과세, 현과 매입. 자, 이거 하고요. 자, 공급가액은 아까 거기 영수증에 있는 거 50만 원에 부가세 5만 원이죠. 50만 원에 부가세 5만 원. 자, 거래처는 장수운송. 전자 없죠. 생배산서 자체가 없죠. 현금 영수증 처리했으니까. 자, 분계는 현금도 되고 혼합으로 통일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운반비 현금 지급한 거예요. 차변에 운반비 50만 원. 자, 그 다음 부가세 대급금 5만 원. 대변에 현금 55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저기 그리고 운반비는 제품 판매하면서 생기니까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자, 5월 20일 생산부 직원들이 온리푸드에서 회식을 하고 식사비용 49만 5천 원, 부가치세 포함 나누기 1.1 하면 45만 원이죠. 예, 요게 세금 뺀 겁니다. 여기에 다시 4만 5천 원 거꾸로 더해봐요. 그럼 49만 5천 원 나오겠죠. 자, 1.1 하라는 거. 그러면 공급가액 45만 원에 부가세 4만 5천 원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돈을 줬으니까 매입 유형이 되고, 국민카드로 결제했네요. 그러면 매입 유형이 되고, 매입 유형 중에서 카드로 매입한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 있어요. 카과 매입 몇 번? 카과 매입 57번. 57. 카드 과세 매입 유형. 자, 거래처는 온리푸드. 전자 없죠. 생산서 없으니까. 카드일 때만, 다른 건 다 혼합으로 하되 카드일 때만 4번 카드 요걸 해주세요.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해야. 신용카드사 국민카드죠. 국민카드.
자, 그리고 직원들한테 회식 시켜준 건 뭐예요? 그렇죠. 복리후생비. 후생비가 되고요. 그리고 생산부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제 금액은 45만 원에 부가세도 줬어요. 부가세 대급금 4만 5천 원. 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아직 돈 나간 건 아닙니다. 미지급금 49만 5천 원. 예, 이렇게 해주고 요 거래처 여기 온리푸드가 아니죠. 거래처는 요거는 어디에요? 국민카드에 우리가 나중에 고지서 나오면 입금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 여기 가서 자, 확대하고 자,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월 23일 0123. 자, 유형 과세 매출. 자, 품목 수량 건너뛰고요. 자, 공급가액 마이너스 500만 원. 예, 그럼 부가세 자동으로 들어가고 거래처 유진 치면 유진물산. 자, 전자여고요. 그다음에 분계는 혼합. 자,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차변 외상 매출금 108번. 예, 이렇게 입력해 주면 예, 금액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됐고요. 그다음 2번 2월 1일 0201. 자, 유형 과세 매입 51번. 자,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세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거래처 기대. 예, 주식회사 기대. 자, 전자 아닙니다. 왜냐? 종이세금 계산서니까. 그래서 건너뛰고 분계는 3번 혼합. 자, 차변에 차량운반구죠. 차량운 치면 예, 차량운반구 부가세 대급금 예,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 대변 미지급금 미지급 치면 예, 미지급금 예, 됐습니다. 자, 그다음 3번 3월 24일 0324. 자, 유형은 12 영세 매출이고요. 공급가액은 3천만 원 됐고, 자, 그다음 부가세는 없죠. 영세니까 거래처 상도무역 상도무역 됐고요. 자, 세금계산서 전자여고요. 영세일 구분으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요거 점점점 클릭하면 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예, 3번 됐고요. 그다음 분계는 3번 혼합. 자, 그럼 대변 제품 매출 자동으로 들어갔고 차변 외상 매출금 108번이죠. 예, 3천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4번 4월 1일 0401. 자, 유형은 현과 매입 61번. 공급가액 50만 원. 자, 이거 다시 돌아가서 이럴 때는 50만 원. 자, 부가세 5만 원 됐고요. 거래처 장수운송, 장수 치면 예, 장수운송. 자, 그 다음에 분계는 3번 혼합. 자,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고 운반비죠. 운반 치면 예, 운반비. 자, 판매비와 관리비 제일 밑에 거 800번대 해주고, 그 다음 대변 현금 101번입니다. 55만 원 예,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자, 5번 5월입니다. 0520. 자, 유형 57 카과 매입. 자, 공급가액 45만 원. 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또 45만 원 부가세 4만 5천 원. 예, 이렇게 해주고요. 거래처 온리 치면 온리푸드. 자, 신용카드사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국민카드죠. 예, 이거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분계 요거 카드일 때만 반드시 4번 카드로 해주라 그랬죠. 자,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고 복리후 치면 복리후생비 중에 생산부 직원이니까 500번대 511 복리후생비.
자, 이렇게 해주면 카드로 하면 뭐가 좋냐면 여기 미지급금 자동으로 들어갔고 여기 국민카드 거래처 알아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편하다고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됐고요. 자, 이제 결산 4번으로 건너가서 결산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번 영업부가 7월에 구입한 소모품 80만 원 중 결산일까지 미사용한 소모품은 50만 원이다. 당사는 소모품 구입 전액 자산으로 계산하였다. 자, 자산에 대한 계정 과목은 소모품을 사용할 것. 이거 아차하는 순간 반대로 하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구입 시 전액 자산으로 했다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소리입니다. 얼마? 80만 원. 근데 지금 문장 잘 봐요. 결산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이 5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30만 원, 50만 원 뺀 나머지 30만 원 뭐예요? 썼다는 소리죠. 그러면 사용한 거는 소모품 자산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대변에 소모품이 됩니다. 30만 원. 그리고 사용한 거는 소모품비로 처리해야죠. 차변에 소모품비 30만 원. 요거 아차하는 순간에 차변의 소모품, 뭐 대변의 소모품비 이거 거꾸로 하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부가 아까 영업부가 구매했다 그랬으니까 요거 소모품비도 판하고 제가 있는데 영업부니까 요거 판매비 관리비로 처리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환율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기에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만불, $10,000, 단기 결산일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아직도 갚지 않고 이제 갚아야 될 거 부채로 남아 있는데 일자별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다. 차입할 때는 1불에 $1에 1,500원이었는데 전기 말에 환율은 1,575원이에요. 그리고 단기말 환율은 1,545원.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 전년도 기말決算일치에 요 환율에 맞춰서 1,500원에서 1,575원 됐으니까 갚아야 될 차입금 외화 환산 손실 해가지고 했겠죠. 그러면 이번에 할 거는 뭐냐? 올해 환율이 1,545원이에요. 그러면 1,575원에서 마이너스 1,545원 빼면 얼마? 30원이 어떻게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30원 떨어졌다는 소리는 우리가 나중에 요 만불을 갚을 때 달러를 사서 달러를 보내줘야 되겠죠. 한국 돈을 보낼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전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1달러에 1,575원을 줘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얼마? 30원 떨어진 1,545원만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돈이 전략이 된다는 거죠. 그럼 외화 환산 이익이 되고 갚아야 될 외화 장기 차입금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럼 30원 곱하기 만불, $10,000 얼마예요? 그러면 30만 원. 30만 원이 갚아야 될 빚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외화 장기 차입금 30만 원이 부채가 감소하고 그 다음 대변에는 이익, 외화 환산이익 30만 원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나왔는데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2022년 말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 2021년 중 취득에 대하여 결산일 회계 처리하시오. 단 매도 가능 증권은 비유동 자산으로 가정하고 그러니까 투자 자산입니다. 자, 세모전자의 주식 100주를 1주당 취득 원가가 2,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20만 원? 20만 원 맞나? 네. 이렇게 됐는데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3,300원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생겼었죠. 자, 그럼 평가 이익 얼마 생겼을까요, 이거? 빼면 1,300원, 1,300원 한 주당 곱하기 100주. 그러면 13만 원. 예. 13만 원의 평가 이익이 있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2022년 말 결산일 시가 공정가치를 보니까 3,000원. 이번엔 요거에 비해서 300원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300원 곱하기 100주. 얼마예요? 3만 원. 자, 이거는 평가 손실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의 가장 큰 함정을 파놓은 게 있습니다. 요 평가이익 평가손실 얘는 수익 비용이 아니에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 그래서 앞에 외화 환산 손실 같은 경우는 수익 비용이니까 한 해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음 해 연결 안 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니까 다음 해에 연결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때는 이익 13만 원이었는데 이때는 손실이 생겼어. 그러면 퉁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3만 원 중에서 3만 원 이번에 손해봤으니까 뺀 평가이익 13만 원 중에 3만 원을 취소시킬 겁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대변에 기록되고 그만큼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요 투자 자산이 증가, 차변에 자산 증가에 차변에 적었었단 말이에요. 그걸 3만 원만큼만 취소, 없었던 일로.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 대변으로 와요. 가능 증권 3만 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있던 거 반대로 가서 차변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아유 길다 3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 계속 떨어져 가지고 이 평가 이익 일종의 좀 정립해 놓은 듯한 요게 다 썼다. 그래 떨어졌다.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기록합니다. 그때 가서는. 아시겠죠? 지금은 손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평가 이익 기존에 있던 거 이걸 울고 먹는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대손 충당금 설정. 요거 뒤에 가면 시간 없으니까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끝내버리세요. 이따 보여드릴게. 대손율 1%, 매출채권, 외상매출권 받을 어음에 대해서 보충법 설정 요거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법인세, 당기법인세 2천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여기에 맞춰서 기존에 중간에 이미 예납한 거 830만 원하고 이자소득 원천징수 70만 원 요거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830, 70 합치면 900만 원이죠. 900만 원은 기납부세액이에요. 이미 납부한 거예요. 선납세금으로. 요거 뺀 나머지 2천만 원에서 요 900만 원 빼면 얼마예요? 1,100만 원. 요것만 추가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추가 납부하는 걸로 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씩. 자, 우선 1번부터 자, 일반전표 입력 가야 되겠죠? 예. 자, 12월 31일 차변 소모품비 이게 소모품 나와버리더라. 소모까지만 쳐서 그러면 소모품비인데 자, 요거 판매비와 관리비죠. 830번. 자, 금액 30만 원. 예, 됐고요. 그다음 대변 소모품 예, 이렇게 그냥 치면 이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금액 30만 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차변 외화 장기 차입금. 외화 장치면 외화 장기 차입금. 자, 거래처 아까 거래처 분기할 때 설명 안 했나? 하나은 예. 하나은행 요 해줘야 되고요. 차변에 30만 원. 자, 그다음 대변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치면 환산이익
예, 오른쪽 화살표로 예, 금액 3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있죠? 예, 394번. 이거 선택해 주시고 금액 3만 원. 예, 그다음 대변. 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치면 자, 여러 가지 나오죠. 요 앞에 123번은 이거는 당좌 자산이에요. 요거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요렇게 헷갈릴 때는 불안하면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메뉴 가서 보세요. 여기 가서 보면 자, 아까 178번도 있었죠. 178번도 있고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178번은 매도 가능 증권, 123번은 이거 당좌 자산입니다. 당좌 자산이고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클릭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여기 있고 컨트롤 F 취소. 컨트롤 F 눌러서 매도 가능 증권 치면 자, 여러 개 나옵니다. 매도 가능 증권, 또 처분이익, 처분 손실, 재고, 이거 어디에 갔니? 이전 찾기. 매도 가능 증권, 이거 123번 당좌 자산이고요. 자,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에 보면 178번, 여기 있죠. 투자 자산입니다, 이거. 문제에 그런 식으로 비유동 자산으로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투자 자산은 비유동 자산이니까. 자, 그래서 178번 요거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자, 요거 조심하시고요. 3만 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결산 자료 입력. 여기 가서 자, 01월부터 12월 한 다음에 자, 대손 충당금 설정할 거죠. 여기 보면 F8 대손 상각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뜨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할 거 결산 반영 이것밖에 없습니다. 1%만 확인해요. 그리고 결산 반영. 자, 그리고 전표 추가. 요거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거 몇 번 눌러도 상관없으니까 할 때마다 눌러주세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여기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대손 충당금 다 돼 있을 겁니다. 대손 상각, 외상 매출금 이거 다 돼 있죠. 예, 처리가 돼 있으니까 일반 전표 입력 가서 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법인세 맨 밑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선납세금 900만 원 돼 있죠. 자, 선납세금 클릭했더니 여기로 커서가 가요. 그러면 요거 900만 원을 다시 한번 쳐줍니다. 이미 납부한 거니까 요거 퉁치고 그 밑에 추가 계상액 아까 1100만 원이라고 그랬죠. 900만 원 빼고 1100 요렇게 입력한 다음에 여기 금액, 법인세, 요 금액이 문제상에 주어진 법인세는 2천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요 금액이 나오면 정확한 겁니다. 아시겠죠? 요 900만 원 선납 빼고 1100 두 개 더해서 요 금액이 뜨면 그리고 요것도 전표 추가 반드시. 자, 계속 하시겠습니까? Yes. 추가하시겠습니까? Yes. 눌러주면 다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리고 연말정산 또 두 가지 소득세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